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남친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아니, 내 친구들은 다들 결혼했잖아. 그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내 나이가 35살인데 이제는 조금씩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그동안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길래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래저래 나도 고민이 참 많아. 라며 남친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남친을 보며 결심을 한 채 제가 물었어요. 연우 씨가 결혼 얘기 꺼내니까 물어보는 건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돼?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동안 물어볼 때마다 말을 돌리길래 대체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서 그렇지. 그렇게 다짜고짜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네가 속물로 보인다. 속물이라니,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것저것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가람아, 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잖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남친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제가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물어본 거잖아. 우선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결혼식장부터 혼수까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너무 그렇게 속물처럼 굴지 마.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기 마련이니까. 오늘은 그 얘기 그만하자. 남친이 다시 인상을 쓰며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남친은 인상을 쓰기 바빴는데요. 남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내내 대기업을 다녔기에 월급도 꽤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대기업을 다녔기에 그동안 1억 5천 정도 돈을 모았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도와주기로 했기에 2억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남친이 적어도 1억 정도는 모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남친은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친이 어찌나 불쾌하던지 다른 이야기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남친으로 인해 점점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제 나이가 32살이었던지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넌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인사를 안 시키는 거야? 그냥 아직 결혼 생각이 없나 봐. 그 사람 나이가 35살이라며. 근데 결혼 생각이 없다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 네 나이도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선짜리 알아보던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있어. 나 이제 32살인데 많긴 뭐가 많다는 거야. 이거사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러다 금방 30살 중반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금방 40살이 되는 거야. 그때는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아니다 싶으면 얼른 헤어지고 다른 사람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를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요.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은 남친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곱창집에서 만났는데요. 그날따라 연거푸 술을 들이키던 남친이 힘겹게 입을 뗐어요. 저기 우리 결혼 말이야. 그냥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 간소하게? 어떻게 간소하게 한다는 거야? 제 물음에 남친이 눈을 피한 채 다시 소주를 들이켰어요. 내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말 못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가람이 너는 지금껏 얼마 정도 모았어? 나? 한 1억 5천 정도 모았지. 뭐? 1억 5천? 엄청 많이 모았네? 대단하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게 많긴 뭐가 많아. 그럼 연우 씨는 얼마나 모았는데? 저기 그럼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 정도 있는 거네? 남친이 제 물음을 피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1억 5천 정도는 내가 모은 거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5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 뭐? 5천씩이나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마도 그럴걸? 대박! 그럼 우리 완전 부자였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순간 남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이 해결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부자라니? 그럼 연우 씨도 꽤 많이 모았다는 말인 거네? 얼마나 모았는데? 저기, 그동안 내가 우리 가족 얘기 안 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 피했잖아. 사실은 사연이 좀 많아. 사연? 무슨 사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 남친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힘겹게 꺼내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위로했습니다. 요즘 이혼 정말 흔하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감추고 그랬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혹시나 남친이 오해를 할까 싶어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해서 안심이 됐던 것인지 남친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닌 거지. 맞아.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가람이 네가 이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다행이다. 사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거든. 그게 뭐라고 그렇게나 고민을 했어. 라며 제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남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누나가 2명이라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누나들도 둘 다 이혼했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둘 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했다니까. 남친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쯤에서 점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혼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가족들 모두가 이혼을 했다는 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순간 표정 관리를 실패한 제가 약간 멈칫하고 있자 남친이 오히려 비난하듯 몰아붙였어요. 뭐야, 아까는 별거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가족 모두가 이혼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 조금 놀라서 그래. 놀랄 거 없어. 살다가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지. 질질 시간 끌 필요 없잖아. 저기, 그럼 누님 2분은 자녀가 없었던 거야? 아니, 큰 누나는 딸 하나 데리고 이혼했어. 작은 누나는 큰 누나처럼 될까 싶어 아예 딩크족으로 살았었고. 역시 작은 누나가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그래도 작은 누나라도 자식이 없어서 내 어깨가 덜 무겁지 뭐야. 남친이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 입에서 대수롭지 않게 나온 말에 제가 얼어붙어 버린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연우 씨 어깨가 덜 무겁다니? 아니,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비도 똑바로 안 줘서 내가 키우다시피 하고 있거든. 누님은 뭐 하시고? 큰 누나야. 내내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돈을 벌 엄두를 못 내고 있지. 그럼 연우 씨가 돈을 보태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외삼촌인데 모른 척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조카도 나를 아빠처럼 따르다 보니 더 마음이 가고 그렇더라고. 남친 입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왔는데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연우 씨는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모은 거야? 아까 나는 대답했는데 연우 씨는 대답 안 했잖아. 그래도 가람이 네가 결혼할 때 2억쯤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네. 그 정도면 우리 완전 부자다. 그치?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말을 피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모았냐고. 남친 태도에 점점 짜증이 밀려오고 있었기에 제가 따져 물었는데요. 남친 입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말이야. 난 다 끌어 모으면 2천 정도는 될 것 같아. 2천?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2천? 거기다 다 끌어 모으면 무슨 뜻이야? 그게 작은 누나가 빌려간 돈도 좀 있는데 결혼한다고 갚으라고 하면 바로 갚을 거야. 그리고 내가 코인에 몇백 투자한 것도 좀 있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남친이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손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모은 돈이 2천도 안 된다는 거네? 그렇긴 한데 방금 말했듯이 우리 집안 사연이 좀 복잡하잖아? 부모님 2분 다 이혼한 데다가 일도 안 하고 계셔서 내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모으기 좀 힘들었어. 생활비를 드린다고? 얼마나 드리는데? 아버지한테 50만 원, 어머니한테는 100만 원 드리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큰 누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다 끊을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남친이 오히려 자랑스레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한숨을 쉰 뒤 남친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뭘로 할 생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낸 거야? 우리 결혼? 그건 우선 가람이 네가 모은 돈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람이 너 완전 기특하다. 어떻게 1억 5천이나 모은 거야? 거기다 집에서 5천만 원이나 도와주신다고 하면 2억이나 되는 건데 그걸로 결혼하면 충분하지. 신혼집은 그 돈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갈 혼수는 내가 준비할게.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중고로 알아보면 1,000만 원도 안 할걸? 네 입에서 2억이란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엄청 설레는 거 있지? 살면서 2억이라는 돈이 생길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겠네. 진짜 고맙다. 마치 춤이라도 출 듯 남친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져 있었는데요. 저는 완전 멘붕에 빠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싸늘한 눈길로 남친을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 씨, 정말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결혼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그동안 내가 연우 씨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잘못 알고 있었다니. 아까는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부모님이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들여야 하고 거기다 큰 누나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가족들이 다들 연우 씨한테만 기대고 있잖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거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까 말했잖아. 결혼하게 되면 다 끊을 거라고. 연우 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껏 연우 씨 부모님 두 분 다 일도 안 하시고 연우 씨가 주는 돈으로 살고 계셨다며. 거기다 누나들도 딱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연우 씨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연우 씨는 계속 그냥 그 집안에서 가장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할 만큼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돈 보내고 그럴 일 없을 거야. 가람이 너도 알다시피 내 연봉이 꽤 많은 편이라 결혼하고 너가 월급 관리하게 되면 그까짓 거 금방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남친이 눈물 고인 눈으로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우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남친의 태도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결국 제가 남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해. 진짜 미안해. 라며 제가 급히 그곳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으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창백했던 것인지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사실은 오늘 연우 씨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나 그냥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 헤어지다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라는 물음에 그날 남친에게 들었던 말을 빠짐없이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가 어머어머라는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좀 진정이 됐는지 저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뗐습니다. 엄마 생각도 너랑 같아. 그래도 우리 딸이 전혀 맹탕은 아니었네. 어떤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그냥 결혼하는 경우도 많거든.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인생 경험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엄마 생각도 그래. 결혼하면 네가 번 돈까지 싹 다 그 집안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아. 얼른 깨끗이 정리해. 엄마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 생각도 엄마 생각과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친이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가람이 네가 가족들하고 영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가족들 모아놓고 통보를 하긴 했어. 연우 씨 진짜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국 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영 끊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분명히 말하지만 난 남의 가족 분란 일으키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난 그냥 헤어지고 싶을 뿐이니까 그렇게 해줘. 그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갈게.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에도 남친이 계속해서 빌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더욱 정이 떨어질 뿐이었어요. 급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에도 남친이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해왔습니다. 그 모습에 남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만큼 제 생각은 확고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근무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신을 남친 누나라고 소개하며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마치 우리 집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모습에 우선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절친 동기에게 몰래 따라와 줄 것을 부탁까지 했고 남친 누나가 말한 카페로 나갔는데요. 제가 카페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누나로 추정되는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다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결국 뒤를 돌아 저도 모르게 같이 온 동기를 바라봤는데요. 먼저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기가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약간은 안심이 되었기에 남친 가족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남친 엄마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아들이 연락도 없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혹시 몰라 우리 둘째 딸이 그쪽 전화번호를 몰래 적어놔서 다행이었지 뭐예요. 근데 그쪽이 우리 아들한테 우리랑 연을 끊으라고 했다면서요? 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긴 뭐가 없어요. 우리랑 연 안 끊으면 헤어진다고 했다면서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미 헤어졌는데 왜 찾아오신 거죠? 뭐? 헤어졌어? 우리 아들은 그런 말 없던데? 아니요, 이미 헤어졌습니다. 확실히 헤어진 거 맞아?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연락도 안 받고 돈도 안 보내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쪽 만나고부터 변해서 지금 우리 난리 났단 말이야. 허락도 없이 남의 집 가장을 빼가면 어쩌라는 거야?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겠어. 남친 엄마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남친 가족들을 둘러보게 됐는데요. 남친 아버지까지 팔짱을 낀 채 남친 엄마 말에 호응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우린 이미 헤어졌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남친 엄마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을 읽다가 충격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해보자면 만약 둘이 결혼하게 된다면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 큰 누나 딸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넋이 나간 채 멍이 읽어내려가고 있자 남친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때? 여기다 사인하거나 지장 찍으면 그때는 결혼 허락할 거고 아니면 우린 절대 결혼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저기 제가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은 왜? 아니 그냥 내용의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한 장 찍어두려고요. 그래? 이거 우리 딸이 쓴 건데 그렇게나 잘 써줬어? 네, 아주 잘 써줬네요. 라며 제가 사진을 찍고 다시 말했습니다. 암튼 우린 헤어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헤어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글쎄요. 저도 통화한 지 좀 돼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던 순간 그제서야 제 말을 믿는 듯 남친 엄마가 표정을 바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가 참 똑똑하네. 우리 집 형편만 아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데 많이 아쉽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서 참 고마워. 아가씨 복 받을 거야.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온 가족이 안심이 된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는 모습에 공포 영화를 본 듯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며칠 뒤 남친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가람아, 나 그때 이후로 가족들하고 완전히 연 끊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남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남친 가족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했고 그날 녹음했던 것과 사진 찍어놓은 각서 비슷한 것을 보여줬어요. 연우 씨, 난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우리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각서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맞춤법도 다 틀렸던데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지장 찍으라고 하던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암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참, 연호 씨 엄마가 나한테 연호 씨랑 헤어져줘서 고맙고 복 받을 거래. 그리고 나 전화번호 바꿀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며 남친을 남겨둔 채 급히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전 남친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요. 만약 전 남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었고 저는 현재 좋은 가정에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문득 지나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